안녕하세요. 음악길잡이 채널의 프로듀서 설아입니다. 이전 강좌에서 이 트랙들의 인아웃 섹션을 이용해서 입력과 출력할 곳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랙들의 입력과 출력 과정에서 이 연결되는 트랙의 종류에 따른 연결 방식 차이와 이 트랙 내부의 어떤 부분부터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트랙들을 연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포스트 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리턴 트랙 강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스트는 이후를 의미하고 프리는 이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인풋으로 어떤 특정 트랙으로부터 신호를 받는다면 이 해당 트랙의 어떤 부분부터 신호를 받을지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FreeFX는 이 팩터 이전, 그리고 PostFX는 이 팩터 이후를 의미하겠죠. 즉 이 팩터를 거치기 전에 신호를 받을지 아니면 거친 후에 신호를 받을지 정해주는 것입니다. 또 이 포스트 믹서라고 해서 이 믹서 섹션을 거친 여기 있는 이 믹서 섹션을 거친 이 사운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트랙들 중에는 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알기 위해서 이 트랙 안의 라우팅 구조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디 트랙의 라우팅 구조입니다. 이 미디 트랙 같은 경우는 외부 컨트롤러에서 신호를 받던 미디 클립에 노트를 찍어주던 이 해당 트랙 안에 악기가 없으면 이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 미디 신호 자체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디오 신호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미디 트랙은 이 가상악기가 외부 컨트롤러와 이 미디 클립으로부터 이 미디 신호를 받음으로써 이 오디오 신호가 되기 때문에 사운드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 트랙이 미디라는 이름이 붙는 트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디오 이펙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오디오 이펙터는 이름 그대로 이 오디오 신호를 이펙팅해주는 녀석이기 때문이죠. 이 가상악기를 거치기 전에 이 미디 신호는 사운드 없는 신호지만 이 악기인 가상악기를 거치는 순간 사운드를 가지기 때문에 오디오 신호가 되니까요. 즉 그래서 이 오디오 이펙터를 사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 이펙터 같은 경우는 미디 신호를 이펙팅해 주기 때문에 이 가상악기를 이렇게 거치기 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오디오 이펙터와 미디 이펙터는 절대적으로 이 가상악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후 또는 전으로 위치를 바꿔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즉 요약하면 이 미디 트랙의 라우팅 구조는 이 미디 노트 또는 외부 컨트롤러의 미디 신호가 이 미디 이펙터에 의해서 그 신호가 이펙팅된 후에 악기로 신호를 보내고 그 악기는 이 오디오 이펙터를 거쳐서 여기는 이 오디오 이펙터를 거쳐서 이 미디 트랙의 이 믹서 섹션으로 라우팅되고 마지막으로 이 인아웃 섹션의 이 아웃 박스로 지정해 준 곳으로 아웃풋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오디오 트랙입니다. 이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는 오디오 클립이나 외부 장비인 마이크나 악기 같은 곳에서 오디오 신호를 인풋받기 때문에 이미 인풋되는 신호 자체가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클립 또는 외부에서 받는 신호 자체가 오디오 신호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미디 이펙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디 이펙터는 이 미디 신호만 이렇게 이펙팅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오디오 이펙터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오디오 클립 또는 외부 오디오 신호가 오디오 이펙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 믹서 섹션을 거쳐서 아웃풋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미디 트랙은 악기를 거치는 순간 오디오 신호가 되고 이 오디오 트랙은 이 클립이나 외부 장비의 신호 자체가 이미 오디오 신호인 것입니다. 즉, 이 오디오 트랙은 오디오 신호만을 이렇게 인풋받고 미디 트랙은 미디 신호만을 인풋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디오 신호만을 받는 오디오 트랙은 미디 트랙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포스트 프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 미디 신호가 악기를 거치는 순간 오디오 신호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미디 트랙의 미디 신호가 이 가상악기를 거친 이후의 사운드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오디오 트랙은 이 미디 트랙으로부터 미디 신호를 받는 게 아니라 이 가상악기를 거친 오디오 신호를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오디오 미디 트랙이 다른 트랙의 신호를 받는 경우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미디 트랙이 미디 트랙의 신호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3번 미디 트랙의 인풋을 4번 미디 트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면 이 트랙은 이 인풋으로 지정해준 트랙의 가상악기를 거치기 전에 이 미디 클립의 신호를 받습니다. 즉, 이 미디 클립의 미디 노트 신호를 인풋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트랙에 이 가상악기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가상악기가 이 인풋 받는 미디 노트의 신호대로 연주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 트랙은 이렇게 클립은 없고 가상악기만 이렇게 있지만 이 4번 트랙을 인풋으로 설정해 줌으로써 사운드가 출력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인풋으로 지정해준 이 트랙의 미디 노트대로 이 3번 트랙의 가상악기가 지금 연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이 포스트 FX와 프리 FX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미디 노트의 신호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FX는 이 오디오 이펙터가 아닌 미디 이펙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인풋으로 지정해준 미디 트랙에 이 피치라는 이펙터를 이렇게 만약에 걸어주게 되었다면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포스트 FX로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이 피치 이펙터의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포스트 FX라는 말은 이렇게 이펙터를 거친 후의 신호를 받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당연히 여기서 이 프리 FX로 바꿔준다면 이 이펙터를 거치기 전에 신호를 받기 때문에 이 이펙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 다른 트랙의 미디 신호를 받는 것은 이 인아웃 섹션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외부 컨트롤러의 미디 신호를 받는 것과 동일하겠죠. 즉 이전 강좌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외부 신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 모니터링 모드를 인 모드로 바꿔주거나 지금 저처럼 이 오토 모드로 바꿔주고 이 암 버튼을 켜줘야겠죠. 이 인 모드일 때는 역시나 이 해당 트랙의 클립은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고 이 외부에서 인풋 받는 신호만 출력되겠죠. 하지만 이 오토일 때는 이 클립도 출력이 가능하고 이 외부에서 인풋 받는 미디 신호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 클립과 외부 인풋 신호가 동시 출력도 가능하죠. 이 부분은 이전 강좌에서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오디오 트랙이 이 미디 트랙의 신호를 받을 때입니다. 이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는 미디 트랙과 다르게 오디오 신호를 받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미디 트랙의 가상악기를 거친 후부터의 신호를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이 2번 오디오 트랙의 인풋을 3번 미디 트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이 해당 오디오 트랙은 이 미디 트랙의 사운드를 출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 설정 박스를 보면 이렇게 포스트 FX, 프리 FX, 포스트 믹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FX는 당연히 오디오 이펙터입니다. 이 미디 이펙터는 가상악기를 거치기 전에 사용하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모순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박스를 이용해서 인풋 받는 트랙의 오디오 이펙터들을 적용시켜줄지 바이패스해줄지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이 포스트 믹서는 이렇게 이 오디오 이펙터까지 전부 거치고 이 믹서 섹션에 이런 볼륨 페이더 등을 이렇게 거친 신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디 트랙으로부터 오디오 신호를 받게 되면 이 오디오 트랙은 이렇게 미디 트랙의 사운드를 그대로 출력시켜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포스트 믹서 채널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정된 이 미디 트랙이 지금 이렇게 뮤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트랙을 다시 활성화해 준다면 이렇게 포스트 믹서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오디오 트랙도 인풋으로 신호를 받는 것은 마이크 같은 외부 장비의 오디오 신호를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방금 미디 트랙에서 미디 신호를 라이브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 모드 또는 오토 모드로 바꾸고 이 암 버튼을 켜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오디오 트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오토 모드에서 이 오디오 클립과 외부 오디오 신호를 동시에 출력해 줄 수 없다는 점이죠. 이 모니터링 사용법은 이전 강좌에서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 오디오 미디 트랙이 이 오디오 트랙의 신호를 받는 경우입니다. 먼저 이 미디 트랙이 오디오 트랙의 신호를 받을 때입니다. 혹시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미디 트랙은 어떤 신호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미디 클립이나 이 외부 컨트롤러의 미디 신호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 받은 미디 신호가 이 악기를 거쳐서 오디오 신호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오디오 신호가 이 악기를 거쳐간다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이 악기는 미디 신호만 받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미디 트랙들은 이 오디오 트랙의 오디오 신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풋을 보면 이렇게 이 미디 트랙 외에 오디오 트랙은 이렇게 인풋 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이 오디오 트랙이 이 오디오 트랙의 신호를 받을 때입니다. 이 오디오 트랙은 오디오 신호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앞의 내용에서 오디오 트랙이 미디 트랙을 인풋으로 지정한다는 게 이 미디 신호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가상악기를 거친 오디오 신호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미디 트랙에서나 오디오 트랙에서나 무조건 이 오디오 신호를 받기 때문에 미디 트랙으로부터 오디오 신호를 받는 것과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트랙들은 이렇게 인풋 창을 보면 이렇게 모든 미디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전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 아웃풋을 이용한 트랙들의 연결 방법입니다.
자, 아웃풋은 출력을 뜻합니다. 이 믹서 섹션을 거쳤다는 말이기도 하죠. 즉, 이 미디 신호가 아닌 오디오 신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디오 신호를 받을 수 없는 미디 트랙은 이런 아웃풋 박스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디 트랙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디오 트랙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 1번의 인풋을 이 2번으로 지정해 준 것과 이 2번의 아웃풋을 이 1번 오디오 트랙으로 지정해 준 것의 차이점을 물으실 수 있겠죠. 구조는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이 인풋으로 인한 연결은 이 포스트 프리를 이용해서 중간 지점을 연결해 줄 수 있고, 이 아웃풋으로 인한 연결은 이 트랙의 최종 사운드만 연결해 주죠. 즉, 아웃풋 연결은 이 미디 신호를 보낼 수 없고 무조건 믹서 섹션까지 거친 사운드를 보내주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제약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그룹 트랙입니다. 이 그룹 트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성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 이 내부 트랙들이 전부 이 그룹 트랙을 이렇게 아웃풋으로 지정한다고 저는 강좌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그룹 트랙의 내부 외의 트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그룹 트랙을 이렇게 아웃풋으로 지정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 그룹 트랙으로 아웃풋되길 원한다면 이 해당 오디오 트랙을 이렇게 이 그룹 트랙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트랙의 아웃풋은 전 강좌에서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리턴 트랙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리턴 트랙은 샌드 신호만을 받는 트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이 그룹 트랙과 동일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웃풋 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디 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웃풋 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샌드 신호로만 연결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이 리턴 트랙도 역시나 이전 강좌에서 이 아웃풋을 다뤘기 때문에 가볍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스터 트랙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마스터 트랙은 마스터 트랙으로 아웃풋되는 모든 트랙들의 신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트랙의 아웃풋 창에 마스터 트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그룹 트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리턴 트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스터 트랙으로 아웃풋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이전 강좌에서 이 아웃풋을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트랙이 오디오 신호로 출력되기까지의 라우팅 구조부터 이 오디오 신호로 출력된 트랙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 라우팅 섹션 강좌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런 이 시퀀서의 구조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이 연결 방식에 따라 변하는 사운드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원하는 음악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강좌는 이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 두 라우팅 방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강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